예, 안녕하십니까. 산1번지 부부 리뷰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은 무가치하다 4가지 이유. 비트코인은 무가치하다 4가지 이유. 요 제목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요, 법적 측면. 첫 번째, 법적 측면으로 왜 비트코인이 무가치한지. 두 번째, 정책적 측면에서 왜 비트코인이 무가치한지. 세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 왜 비트코인이 무가치한지 다루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곡지에서는 정치적 측면에서 왜 비트코인이 무가치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 제언이죠. 저희 부북리뷰에서 밀고 있는 거, 광고 규제를 해야 한다. 광고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 다시 한번 또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측면, 가상화폐는 화폐라 불릴 자격이 없음. 요겁니다. 그 이제 서울신문에서요, 이제 나왔는데, 각국의 이제 세계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제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그때 어둠의 투자자 조지 소로스, 이분도 이제 굉장하신 분이죠. 이분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를 했냐, 자세히 보실게요. 조지 소로스, 화폐 아니야. 가상화폐 그거 화폐 아니야. 그거 암호화폐 화폐 단어 자체가 부적절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북리뷰의 그 기존 태도와 일치하죠. 가상화폐라고 하는 거는 화폐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화폐라고 불리려면은 그 정부의 화폐 발권력, 주권국가의 화폐 발권력에 의해 담보되는 화폐여야 되거든요. 그것만 실질적으로 화폐입니다. 일종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격이. 대학교가 다 자기가 대학교다 이렇게 하면 대학교입니까? 정부에서 자격을 부여받아야지 대학교가 되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나 의사도 자격을 부여받아야 되지. 이제 되죠. 왜냐? 왜 그렇게 자격을 부여하냐? 함부로 범람하고 아무나 다 자기가 의사라고 칭하고 아무나 다 자기가 대학교라고 칭하고 아무나 다 자기가 변호사라고 칭하는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막 실수를 하다가 뭐 얼굴에 막 주사 놓고 실수하다가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런 주요한 그 직종, 주요한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격제로 이제 자격을 줍니다. 근데 화폐라고 하는 거는 정부의 주요한 그 기능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을. 그냥 국제적인 네트워크만 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기로 이게 뭐 나중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기대만 있지. 지금 당장 이전에 이제 그리고 지금 그 화폐라고 하는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나아가서 앞으로도 부여받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적어요.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법적인 측면에서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화폐라 불릴 자격이 없다. 이걸 얘기를 하시고요. 근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특히 보니까 또 이제 저희 이제 부북리뷰 이제 조회수 같은 걸 보니까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죽인다라고 하는 제목에 글에 많은 분들이 이제 클릭을 해주셨어요. 거기서 이제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화폐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화폐 정책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화폐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막 찍어내야 되죠. 그래서 화폐 가치가 상승 시 대책, 그러면 이제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시중에 돌아가는 돈이 적겠죠. 그러면 돈 찍어내야 되죠. 그럼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돌아가는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안 하고 돈을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럼 돈 찍어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화폐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찍어내지 못한다. 화폐 가치 하락 시 대책,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락 시.
화폐가 너무 하락하면은 좀 돈을 걷어야 되죠. 너무 화폐가 하락하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일어나면 또 그때 경제 위기가 오니까. 그래서 탄력성 있는 화폐 정책이 이제 비트코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탄력성 있는 그 화폐 정책,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 이유도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국 독일 하이퍼 인플레도 겪어보고 미국 대공황도 겪어보니까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많다. 대응하는 게 맞다. 인간의 쏠림 현상이 이제 그게 후발적으로 정부가 그 정책 탄력성 있게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게 뭐 수학적으로 딱딱딱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이게 있고. 또 이제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사족이긴 하지만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 깜깜이고 해킹 당할 수도 있고 기술 발전 문제에 있어서 또 엄청나게 어떻게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옛날에 석유 같은 것도 이제 석유 뭐 생산량 얼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셰일가스 개발하고 기술 혁신에 의해서 셰일가스가 딱 개발되고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또 사족이지만 법적 강제력도 없고 주권국가 그것도 아니고 미국은 반면에 주권국가로서 이제 법적 강제력과 물리력, 그러니까 군사, 경찰 이런 거 다 있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서 일단 주장할 수 있는 거는 탄력성 있게 첫 번째, 두 번째 탄력성 있게 화폐 정책을 실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책적인 이제 무기를 잃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화폐가 이제 가상화폐가 화폐라고 할 수 있게 그 가상화폐가 그 화폐로서 이제 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앞에 두 번 거는 이제 국가가 화폐를 바라보는 관점, 국가가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요 측면은 바로 이제 저희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겠는데요. 잘 보시면요,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자본 이득이 아닌 현금 흐름에만 투자한다. 이렇게 강조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현재 이 사람이 얘기 이제 현재 금융위기로 2008년 얘기인데 곤란에 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현금 흐름을 무시하고 이제 제가 이제 첨가를 했어요. 오해 소지가 없게 자본 이득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현금 흐름에 대한 계산 없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한 주식이나 부동산, 즉 투기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의 곤란을 겪는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금 흐름 무시하고 현금 흐름에 대한 계산이 없고 요런 자산은 투기 자산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원리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쳐다봅시다. 비트코인을 쳐다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현금 흐름이 없죠. 오직 자본이득만 있죠. 로버트 키요사키는 자본이득이 아닌 현금 흐름에만 투자한다. 현금 흐름을 중시한다. 이렇게 되고 있죠. 비트코인은 현금 흐름이 있습니까? 비트코인은 현금 흐름이 창출되지 않습니다. 투자의 대상으로서 무가치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버트 키요사키에 따르면 투기 자산에 해당하는 거예요. 시세 차익만 있지. 배당금 줍니까? 물어볼게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배당금 줍니까? 비트코인에 배당금이라는 현금 흐름이 있나요? 대답 못하시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임대료라는 매월 임대료라는 현금 흐름이 있습니까? 대답 못하시죠? 그냥 오직 시세 차익, 자본이득, 오르니까 오른다. 그 관점이시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가격이 여기까지만 봐요. 가격이 오르니까 올라. 오르니까 또 오르니까 또 많이 먹었으니까 나중에 또 많이 먹겠지. 요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없어요. 평가라는 게 아니에요. 투자라고 하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럼 기준 자체도 없고 오르니까 오른다. 이렇게만 관점 갖고 계신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 월 임대료 곱하기 시간. 요게 쭉 쌓여가지고
누적돼 있는 그게 이제 가격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되고. 그래서 가격이 오른 거는 쭉 쌓일 그런 월 임대료나 그런 뭐 배당금이나 그게 쌓인 게 이제 현금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늘어났으니까 가격이 또 오른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뭐냐? 가격의 뿌리는 뭐냐? 현금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뿌리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에 있냐 이거예요. 없지요? 이해가 되세요? 현금 흐름 있는가 없는가? 비트코인에 없다. 그래서 무가치하다.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안 되시면 제가 뭐 어떻게 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뭐 욕 같은 건 할 수는 없고, 그럼 뭐 계속 비트코인 투자하셔야죠. 그러니까 핵심은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현금 흐름이 있어야지 그게 가치가 있는 거고 그곳에 의해서 가격 같은 게 형성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비트코인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기루다, 신기루. 워렌 버핏은 현금 흐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가치 평가를 이런 걸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이런 것도 없네? 화폐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화폐는 아니고 뭐 투자 대상인 것 같은데 현금 흐름도 없는 게 투자 대상이라고 하네? 자, 신기하네. 신기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이 있겠죠. 아, 그게 아니라 워렌 버핏은 이제 IT 업계 종사자가 아니라서 그렇지. 빌 게이츠를 보라. 빌 게이츠가 더 부자인데 빌 게이츠가 가상화폐가 가치 있는 거 좋은 거라고 그랬다. 이러실 수 있죠. 근데 빌 게이츠는 그게 정확하게는 뭐냐.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그래 저소득층이, 통장 없는 저소득층이 수수료가 내기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이 수수료를 안 내도 되지 않는다는 그 측면, 딱 그 측면에서만 가치가 있다고 한 거예요. 일반적인 가치가 있다고 한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좀 짜집기 해가지고 악마의 편지 비슷하게 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축구 선수의 김신욱이 있죠. 한국 선수. 한국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이죠. 그 선수가 키가 엄청 큽니다. 근데 메시보다는 잘하진 않죠. 메시는 세계에서 최고고요. 김신욱은 이제 국내에서 최고고 할 수 있는데, 김신욱이 키가 크다는 측면에서 공중볼에서의 어떤 장점, 그거는 있죠. 그 한정적인 부분에서는요. 그렇지만은 축구 선수라는, 공격수라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김신욱이 메시보다 좋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이게 되세요? 그래서 왜 현금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 이제 왜 비트코인이 이제 무가치한지에 대해서, 투자적 관점에서 무가치한 점 이해가 되세요? 현금은 좀 있어야 돼요. 현금은.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 이번에 돈을 잃으셨으면은 요거를, 이런 거를 배우셔야 돼요. 그게 수업료예요. 수업료. 1,000만원짜리 수업료, 수천만원짜리 수업료입니다. 몇천만원짜리 수업료. 배우셔야 돼요. 이거를. 잘 몰라요. 부자들만 알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라는 이 말을. 이 말 자체도 몰라요. 이 말 자체도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부북 리뷰 저희 산일반지 채널 있죠? 여기서 검색을 해보세요. 현금 흐름 이런 걸로 단어를 검색해보세요. 정말 유익할 겁니다. 투자 관점에서도 무가치한 거예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요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꺾이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의 그 소원, 비트코인의 이념, 비트코인의 소망, 그거를 이제 그대로 실현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면은 원화를 안 쓰고 달러를 안 쓰고 모두 다 이제 비트코인을 쓴다고 해봅시다. 그때
한국은행은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팔고 사고가 그게 다죠? 그럼 한국은행은 있으나 마나죠? 그리고 또 아까 봤듯이 탄력성 있는 통화정책 이거 쓸 수도 없죠? 그러면 이제 금융당국, 나라, 주권국가 지금 정부 통화정책 수단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권국가에 대한 이건 도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이제 정책 수단이 하나 사라져버린다. 한국은행이 사라져버린다. 이거 가만히 앉아서 쳐다만 봐야 되느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멍하니 쳐다본다. 이렇게만 하냐? 그래서 주권국가는 비트코인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이제 최근에 뭐 프랑스니 이제 뭐 영국, 독일 뭐 이런 주요 국가들 모여가지고 이제 규제 얘기하려고 하고 있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이제 국제적인 네트워크니까. 그래 주권 국가는 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가정 파탄 같은 거 나오고. 오빠 왜 비트코인에 돈 다 갖다 부었어 오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정 파탄 나고 내가 뭐 나만 잘 살자고 그런 거니? 응? 내가 잘해보자 그런 거 아니야? 왜 그거는 몰라줘? 이러면서 또 이제 뭐라고 나오고 그러면서 자살자들 나올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정권 책임론 대두돼서 정부는 뭐 하고 있었던 거냐 이거 관리감도 확실히 하지 않고 책임론 되고 막 나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를 결국 죽여야 되고 지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이제 죽여야 될 뿐만 아니라 천천히 안정적으로 죽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겼어요. 미션이 추가됐어요. 왜냐? 한꺼번에 다 폭락하면은 상투 잡은 그분들만 독박을 써가지고 그분들만 죽으니까 천천히 매를 나눠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단체 처벌을 하는데 한 사람이 한 대씩 맞아요. 엉덩이. 30명이면 30명, 40명은 40명. 근데 혼자서 40대를 다 맞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은 전교생 혼자서 600대를 뭐 다 맞는다. 그럼 그 사람 죽겠죠? 그 나눠 맞으면은 죽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나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손해. 한 사람이 1억씩 손해가 아니라 10명씩 뭐 1000만원씩 손해, 100명씩 100만원씩 손해. 요게 더 낫다는 거예요.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팍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게 힘들죠. 그래서 정책 제언, 저희 이제 부분 리뷰가 청와대에도 청원을 하고, 청와대 청원단 있죠? 거기에 공식적으로 청원을 했어요. 물론, 약하긴 하지만은, 해야 하니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광고 규제예요, 이게. 광고 규제. 공정위가 화폐라는 말을 못 쓰게 해야 돼요. 무슨 비트코인이다. 이런 비트코인. 동전을 떠올리게 한다. 동전이 아닌데. 그거 규제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 커런시. 무슨 화폐. 이런 말도 이제 못 쓰게 하고, 언론 기자 여러분들도 이제 화폐라는 가상화폐 대신에 뭐 가상증표, 암호증표,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해 줘야 된다. 자격을 사칭하면은 안 되잖아요.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의사라고 하거나 그 국가에서 정한 그 절차를 통과한 사람이 이제 변호사가 되고 국가에서 정한 절차를 통과한 사람이 이제 의사가 되죠. 그 자격이 주어지죠. 화폐도 마찬가지로 화폐에 어떤 절차가 있는 건데 그냥 자기가 이거 내가 그냥 화폐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 화폐 사칭이죠. 그 자격 사칭입니다. 이거. 그래서 규제 대상이 돼야 돼요. 과장 광고 이거는 뭐 약효가 있어가지고 바르기만 하면은 뭐 약이다. 그냥 음식물인데 막 약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도 규제 대상이죠. 그리고 이건 부동산이 있는데 수익률이 뭐 10% 20%다. 확실히 저희가 보장한다. 이런 광고. 규제 대상이죠. 그런 과장 광고 자격 사칭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상화폐도 규제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폐, 코인 등의 화폐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 행위 등을 하는 것이 이제 자격 사칭이자 허위 가장 광고에 해당하므로 공정위에서 규제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제 회의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니 얘기 나오죠. 그때 같이 공조해서 이제 규제할 때 광고 규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도적으로 한국 얘기할 수 있죠. 한국의 비트코인 광풍이 세니까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얘기되면 결론 자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는 무가치하다. 이렇게 결론 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쭉 보셨죠? 쭉 보셨죠? 감정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재밌죠. 투자하고 이렇게 막 쳐다보고 그리고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보면 재밌는데 이렇게 판단해서 판단을 해보면은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하나씩 판단을 해보면은 가치가 없다는 게 이제 나타나잖아요. 뭐 누구 더 좋아서 뭐 편애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죠? 무가치한 게 이제 보이시죠? 뭐 이해가 안 되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냥 계속 비트코인 하실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 이 어떤 그 진정성 같은 거 이렇게 보이는 거 요거는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오히려 배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 부분 리뷰 들으시는 분은 이제 나올 때가 되긴 됐구나. 그래서 타이밍을 잘 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훈을 얻으세요.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인간 사회의 쏠림 현상이라는 게 있구나. 오르면 오른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구나. 투자 가치를 오르면 오른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 계산을 해보자. 이제부터는.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부분 리뷰가 밀고 있는 화폐 사칭으로 허위 광고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대부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